이어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하고 응시 자격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응시 자격은요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내용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전략을 좀 제시를 하자면 선임 자격은 외우세요. 선임 자격은 외울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임 자격을 외우시고 선임 자격보다 기준이 좀 낮다. 뭐 7년이어야 되는데 3년밖에 안 나오고 5년이어야 되는데 2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아 그거는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유추를 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요.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뭐 100점 만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선임 자격만 외워가지고 문제풀이가 가능한가요? 이게 예전하고는 다르게 소방안전관리자 이 자격이 좀 간소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우실만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특급은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 내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소방기술사나 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기사는 5년 이상이고요.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5년에 두 글자를 더 더하래요. 그래서 7년.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요 두 개가 굉장히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퇴임을 할 때 내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고 나오는구나. 퇴직을 할 때. 뭐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특급 소방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은데 그거 이외에 내가 외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다라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을 볼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1급 선임 자격을 갖춘 후에 특급이나 1급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 이거 소방안전관리 뭐 보조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실무 경력을 쌓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원래 20년인데 10년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특급 보조자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외우신 다음에 외운 내용 이외의 것이 나온다면 아 이거는 선임 자격이 아니라 응시 조건이구나. 요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서 좀 찍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1급하고 이제 2급을 좀 보실 건데 자,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이제 레벨이 내려가죠. 설비 기사라든가 산업 기사라면 기본적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소방공무원이라면 7년 요거 함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응시 자격이 너무 복잡한 게 많습니다. 뭐 5년 이상의 2급 이상 실무 경력, 보조자, 뭐 그다음에 무슨 보조자인데 2급 선임 취득 후 뭐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복잡한 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을 보는 게 맞겠구나라고 뭐 이렇게 유추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마저도 꼬아서 낸다면 찍으시는 게 더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거에다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끔 공부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급인데 원래 2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1급에서의 특징은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예전엔 겸직이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겸직 조항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전기안전관리자였는데요.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부하시느라고. 자, 그리고 2급은요. 이제 2급은요. 예전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다 2급 시켜줬어요. 뭐 건축사가 됐건 무슨 뭐 전기 무슨 기계 분야 다 그러니까 기계는 아니고 이제 뭐 전기라든가 위험물 뭐 전부 다 됐는데 이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위험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기능장이 됐건 산업기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위험물은 일단 2급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이죠. 이거 이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1년 이상 화재 진압이나 보조 업무 종사 경력이 있다. 소방부 또는 소방서니까 그냥 여러분들 의무 소방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의무 소방원 제도가 없어져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용 소방대원 3년 이상, 군부대 여기 나오네요. 의무 소방대 1년 이상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1번, 3번이 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체 소방대는 이제 의용 소방대랑 비슷해요. 의용 소방대 3년 이상, 자체 소방대 3년 이상. 요거는 외울 때 이제 경호라고 외우거든요. 경호 하면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3년 이상, 뭐 이런 것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3년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외우실 수 있는 선에서 몇 가지 외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 못 외우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선임 자격 이외에는 전부 다 뭐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될 수가 있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급인데 3급은 정말로 의미가 없어요. 3급은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 이외에는 전부 다 시험을 통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 다 외우실래요? 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이제 시간 안배가 또 안 되니까 일단 요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